전라북도 보호소 제9-0015 풍남동 은행나무 제5장 1편 여사가 연촌 저술이라는 근거 1편 여사를 연촌이 저술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다섯 번째 단원으로서 일편야사를 연촌이 지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목유록과 조의제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연촌의 행적과 기미시비 그리고 그 계유정난 직후에 연촌이 일편야사를 짓게 된 배경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촌이 일편야사를 저술했다는 근거의 상당 부분을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연촌이 일편야사를 지었다는 증거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일편여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연촌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관란 원호가 일편여사를 참고하여 목유록을 지으면서 그 사실을 수록했다. 셋째, 천필제 김종직이 조의제문에 일편여사를 참고했다고 출처를 밝혔다. 첫째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 있으니까 여기서는 둘째하고 셋째, 즉 목유록과 조의제문에 관련된 것만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목유록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유록의 줄거리를 요약하면은 비분강개한 성격의 소유자인 주인공 원자허가 가을밤에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 중국 그 장사, 저기 중국 호남성 장사에 있는 그 강변에서 복권을 쓰고 사복 차림을 한 홀령 복권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복권자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한 정자에서 단종과 사육신들의 그 홀령을 만나가지고 세조의 왕위 찬탈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시를 지으면서 놀다가 깨어나서 친구 매월 거사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매월 거사가 논평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앞서 그 살펴본 바와 같이 연촌은 일편야사를 지어서 사람들로부터 미래에 닥쳐올 계유정난을 미리 알고 몸을 피한 이른바 명철보신을 했다 하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연촌이 일편야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편야사가 목유록에 등장하는 일편야사와 같은 책일 수도 있고 아니고 다른 책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연촌이 복권자라면은 그 책은 같은 책일 것이고 복권자가 아니라면은 같은 책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은 연촌이 일편야사를 지었는가 하는 게 아니고 연촌이 복권자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연촌이 만약에 복권자라면은 연촌이 지은 일편야사는 저절로 목유록에 나오는 일편야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연촌은 목유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 일편야사는 목유록에 나오는 일편야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연촌이 복권자냐 아니냐 하는 그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바로 주인공 원자허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관란 6호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목유록에는 세상에 원자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분강개한 선비인데 능력은 남달리 뛰어났지만 세상에는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은 몹시 가난하였다. 벼슬 운이 없는 것은 옛날 중국 5대 때
나음과 비슷하였고 집안이 가난한 것은 송나라 때 원헌 정도 되었다. 자헌은 관란 원호의 자, 즉 이름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저자가 누군가하고는 상관없이 원자헌은 관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관란의 이름이니까요. 만약에 목유록을 현대의 어느 작가, 예를 들어서 현대 제가 목유록을 지었다 해도 원자헌은 관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촌과 관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관란이 원자허라면은 복권자는 당연히 연촌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인공 원자허가 관란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복권자가 연촌이라는 사실은 일편야사가 누구의 저술인가, 목유록이 누구의 저술인가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성립되는 거예요. 왜냐? 자허가 관란이니까. 주인공 원자허가 관란의 자니까. 저절로 성립돼 버리는 거죠. 작가가 누구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원자허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허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실존하지 않는 공허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저자가 지어낸 가상인물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상인물을 하필이면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줄거리에 관련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사가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문학가들의 상상력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일제 강점기의 그 독립운동을 줄거리로 소설을 지으면서 소설의 주인공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백범이라고 짓는다면은 독자가 주인공 이름 백범이라고 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상해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되어버리죠. 그래 놓고는 일본 경찰 눈을 속이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주인공을 숨겼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목유록의 저자하고는 무관하게 주인공 원자허가 관란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육시는 물론 단정도 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존인물의 이름을 실명으로 해가지고 국왕의 조상을 비판하는 소설을 지어놓고는 관란을 보호하려고 이름을 숨겼다고 억지를 부린다면은 그건 관란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역죄의 구렁텅이로 확 밀어넣는 결과가 되고 많은 거죠. 자칫 연상무 같은 폭군을 만나면 아마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실명으로 목유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본인, 즉 관람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인공 원자허의 사상과 생애는 관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란은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그것에 반발해서 배설해서 물러났고,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강건래라가 관란정을 지어놓고 어린 임금을 그리워했고, 단종이 살해되자 그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3년상을 치렀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앉을 때는 항상 동쪽을 향해 앉고, 누워도 언제나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누웠는데 그 이유가 단종의 장릉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로 단종한테 충성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실명으로 목유록 같은 거 하나 못 짓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그 행실 중에 그 목유록 같은 소설책 찍는 것보다 가벼운 행실이 있습니까? 관란이 목유록을 지은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세조한테 반대해서 취한 행실 하나하나에 비교해 본다면은 상당히 작은
작은 행실에 불과해요. 세조 입장에서 볼 때 관란이 몽유록을 지은 것보다는 훨씬 큰 죄를 더 많이 지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학설은 그냥 소수 의견에 머물러 있고, 엉뚱하게도 그 말도 안 되는 원자허는 세상에 없는 가상의 인물이라거나, 혹은 그 몽유록을 임재가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원자허라고 이렇게 했다라거나, 또는 복권자는 남효원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정설로 간주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자허가 임재라면은 왜 주인공을 원자허라 그렇게 붙였겠어요? 임자허라 그러든지 뭐 그러겠죠.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 원자허하고 매월거사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죽은 사람의 홀령인데, 그 홀령 중에서 가장 늦게 사망한 홀령이 단종이에요. 근데 단종이 1457년 세조 3년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이 관란인데, 관란이 1463년 세조 9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 관란이 등장하고 죽은 사람 단종이 등장하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1457년에서 1463년까지 그 7년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홀령은 관복 차림, 관복을 입고 나왔는데, 오직 복권자만 사복 차림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권자는 관료가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몽유록에서 복권자는 마치 어떤 행사에서 그 사회자처럼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